녹화 시작했습니다. 제가 네. 먹은 게 없어가지고 마카롱을 하나 먹으면서 음흠. 네. 저는 이제 마카롱을 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반말하세요? 그냥 저랑 대화하는 아 거예요. 그래? 이건. 나는 마카롱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왜요? 너무 So 비싸요? sweet, 너무 비싸. 스윗한 거 안 so 먹어서. sweet. 오호. Damn. 그렇구만. I go hard. 저는 지금 결혼식 갔다가 네, 와가지고 저는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sweet보단 bitter 쪽에 가깝다. 이런 개소리 하는데 맞죠 여기? 여기 이런 거 하는 거 맞아요. 이게 네. 팟캐스트 형 팟캐스트 막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팟캐스트 들어본 적은 없고 팟캐스트를 팟캐스트를 풀로 듣고 이러진 않았고 그냥 뭐라 그래 그 짤 혹은 뭐 좀 짧게 돼 있는 것들. 뭐 어떤 거 봤어요? 몰라 외국 거 뭐 이름도 모르는 것들 되게 많이 봤지. 앤드류 테이트 이런 거? 뭐 그 사람이 요즘 많이 저기 언급되더라. 맞죠. 유튜브에 엄청 많이 근데 언급되잖아요. 나는 주로 래퍼들 나오는 팟캐스트를 많이 봤지. 뭐 그 노리에가 막 카니에 웨스트 나와서 막 하고 막 그런 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좀 무슨 파격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갑자기 프리스타일 조진다든지 그런 무슨 거. 뭐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접했던 것 같아. 팟캐스트가 좋은 게 뭐냐면 음. 내가 한국식 인터뷰 문화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있어 보인 척하는 새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한국식 그 못할 말 정해놓고 하고 이런 게 싫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팟캐스트 하면서 아직은 좋은 댓글만 달리고는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은 난 악플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대화를 그냥 하는 거를 그대로 송출하는 거니까 되게 정리된 말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하고 그러니까 좀 실없는 소리나 아니면은 말 실수도 좀 있어야 팟캐스트라고 봐요. 거기 있는 말이 다 정답이면 너무 준비한 거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준비 안 한 팟캐스트 잘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형 그냥 이날 시간 돼요? 뭐 지금 그렇지. 나와서 딱 켰잖아요. 뭐 사전 질문지 공유도 전혀 없었고. 왜냐면 질문을 아예 정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오히려 나는 말 실수를 좀 하고 싶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싶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녹화 버튼을 키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를 보니까 은근히 사전 미팅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저의 그 기프트를 믿어요. 저는 말하는 거에 재능이 있는 그래. 것 같고 넌 있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딱 두 가지 이유로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데 하나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서 사실 내가 좀 요새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지. 힘든 일이 많아지면서 모든 내 마음을 다 오픈했을 때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거. 나는 이렇게 말 실수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전부 다 말해. 근데도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좀 뭔가 나한테 내 인간관계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고. 두 번째로는 형을 좀 데려온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 형이 생각하는 멋이 내가 생각하는 멋하고 좀 닮은 게 있는 게 뭐냐면 형 최근에 앨범 냈잖아요. 냈지. 얘기를 천천히 해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뭐 형 가사를 워낙 내가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근래에 든 생각이야. 근래는 아니고 한 작년부터 든 생각이고 친한 래퍼들한테 이미 다 말했거든요. 뭐 쿤디 판다하고는 자주 했던 얘기인데 그 너무 컨셉 잡은 앨범이 전 이제 좀 많이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그 뮤지션을 좀 헤이팅하는 것 같을 수 그러니까 있는데 컨셉이 뭐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 뭐 컨셉적인 것들이 뭐 사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앨범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전부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스토리를 담거나 아. 아니면 너무 철학적인 얘기가 나는 이제 싫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철학적인 메시지는 당연히 좋은데 그거를 막 어떠한 장치를 넣어가지고 막 뭐 앨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사들 안에서 막 비유도 너무 많고 장치가 많은 앨범 있잖아. 나는 뭔 말인지 그게 이제 알겠다. 싫은데 형 가사는 난 되게 직관적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 좀 배데스한 멋이 너무 없어졌다. 힙합에서 특히. 그러니까 좀 힙합은 좀 배데스한 멋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요새 건강을 생각해.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요새 뭐 영양제를 먹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나 영양제 뭐 먹어? 영양제 나 뭐 비타민 예를 들면 저는 딱 3개 먹거든요. 비타민 B, 오메가 3, 그 마그네슘 이렇게 먹어요. 나랑 비슷하네. 그게 그 팟캐스트에서 많이 추천하는 조합이야. 그래서 그걸 먹는데 얘기를 잘 안 꺼내. 사실 여기는 이제 그냥 형이랑 대화하니까 꺼내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거를 말을 하면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로 보일 수 있는데
배데스하진 않아. 뭔 말인지 알지. 마초적이진 않아. 영양제 챙겨 먹어? 그게 손해일 수도 있어. 남자들 세계에서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챙겨 먹어 하면은 근데 그게 손해라는 생각을 요새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형 가사를 들었을 땐 그게 손해라는 걸 좀 아는 느낌. 뭔 말인지 알지. 약간 그러니까 좀 마초적인 요소들을 많이 버리고 있다. 힙합 하는 분들도 요즘은. 근데 그게 아쉬운데 형은 안 그런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부른 거긴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지금 대화 천천히 거의 1시간 넘게 하니까 이거는 그런 멋 얘기 그리고 형의 작업 방식 얘기. 되게 많이 냈잖아요. 그렇지, 많이 냈지. 그 전략에 진짜 내가 생각. 얼마 전에 한쭉 그 최근에 그 프레디 카서 이즈 마이 프로듀서를 이제 며칠 한 3일 됐나? 발매한 지 지금 한 3, 5일째? 5일 뭐 정도 됐는데 5일 정도 됐구나. 그러고 나서 한번 봤어.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반응을? 아니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냈나. 멜론에 꽤 됐더라고. 그리고 이제 키치오지로도 있지만 또 오디오 게임 시절도 있잖아. 그쵸. 우린 그때부터 알았잖아. 그때 합치면 진짜 뭐 엄청나게 냈더라고. 많이 냈더라고. 근데 이게 어쨌든 그것도 형이 택한 전략이잖아요. 뭐 그렇지. 뭔가 노출을 많이 시킨다. 이것도 내가 주변 친구들하고 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던 게 뭐냐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뭐 연예인이 아니잖아. 뭐 아니어도 그냥 이런 쇼 비즈니스 업계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정이 많아요. 그래서 노출을 많이 하면은 이래저래 성공할 수 확률이 엄청 올라가서 우리끼리 그걸 뭐라고 말하냐 호감 스택이라 그랬거든. 근데 형이 내가 보기에 그게 꽉 차 있다. 근데 그 어TV 그 언더그라운드 힙합 TV 그거 하는 데서도 나랑 쿤디랑 그런 얘기했었어. 지금 호감 스택 제일 많이 쌓아둔 사람은 키치오지라서 예를 들면 올해 쇼미더머니가 또 하면 또 나갔으면 좋겠다. damn. 또 나가면 그래?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쇼미더머니 12 이거 나 만약에 하면 또 나가라. 나는 그런 파야. 그래서. 추천이야? 네. 스택이 왜냐면 쌓일 만큼 쌓였다. 특히 씬내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어때요? 형이 보기에도 그런 호감 스택을 쌓은 면에서는 좀 일단 성원이 너가 내 성격을 알겠지만 뭐 호감 스택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다. 알지? 전략을 세우진 않지 사실. 그렇지. 사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아티스트는 아니잖아 내가. 네네.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비즈니스적이지.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략적이란 말이 맞겠네. 좀 그래? 이렇게 딱 어떻게 해가지고 이때 딱 내서 이런 이미지를 얻고 내가 사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사실 그런 거에 좀 젬병 오히려 그쪽이지. 오히려 그런 거 생각 못 하고. 사실 음악을 많이 내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가장 친한 친구 누구니? 가오가이. 예. 가오가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 만드는 것, 랩하는 것 말고도 하는 게 있죠. 탤런트가 되게 많아. 뭐 그러니까 말은 나도 잘하지. 너도 잘하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며 그러니까 하지만 걔가 그걸 계산하지도 않지. 근데 뭔가 방송 톤으로 되게 잘해요. 텐션이 그러니까 달라. 그 재능이 있는 거지. 그렇죠. 게다가 또 뭐 연기 쪽으로도 굉장한 또 탤런트를 또 가지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음악 만들고 하는 쪽으로 좀 몰빵이 되어 있다고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 좀 자기 객관화를 했을 때. 자기 객관화를 했을 때 내가 뭐 말을 못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어디 가면은 뭐 웃기고 뭐 나도 넘어와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탤런트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세울 거는 음악을 잘 만들고 또 빨리 만들고 그리고 소재 고갈이 안 돼 난. 정말 계속 생각나. 좋은 비트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음악을 계속 만들 수 있고 또 지금의 환경이 주변에 좋은 프로듀서 동료들도 많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호감 스택이 쌓이면 좋지. 근데 이제 뭐 그것을 노렸다고는 사실 볼 수 없겠고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래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나 제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전에 이 에피소드 찍기 전에 지난주에 남궁재부라고도 같은 얘기 했던 게 재불 래퍼는 뭔가 말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래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시인처럼 생각한다. 라이밍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렇게 뭔가 시상을 그려서 표현하는 거는 저는 힙합에서의 성질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 시상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예를 들면 나도 말이 진짜 많죠. 근데 내가 만약에 랩에 재능이 있었으면 랩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너가 만약에 래퍼였으면 너 내 앨범 나보다 많이 냈을 듯. 그랬을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매주 사람을 부르는 컨텐츠를 하게 된 것도 뭐 앉혀놓고 내가 진짜 많이 떠들어도 되고 실제로 사실 이 팟캐스트는 인터뷰 형태가 아니에요. 내가 말 더 많이 해도 되는 팟캐스트. 저번에 소현성 나왔을 때는 내가 더 말 많이 했거든. 현성이가 은근히 말 없지 않니? 걔는 랩을 많이 해요. 걔는 현성이는 은근히 말 없어. 그러니까 은근히 과묵한 스타일이야. 보통 1시간 넘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만 40분 분량으로 나왔거든.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근데 형은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MC의 기준, 리얼 MC의 기준은 말이 진짜 많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힙합 처음 좋아했을 때 우리 또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나스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이지 나스 둘 다 좋아하지만 제이지가 난 더 멋있긴 한데 막 사업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나스 음악에 진짜 뻑이 가긴 했던 게 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스 정도면 나는 그렇게 상을 그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상을 그려서 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그려는 지지. 근데 그러니까 막 막연한 시상을 쓰는 느낌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원럽이라는 노래 내가 진짜 좋아하고 그 노래 좋지. 그거는 그냥 깜빵 간 친구한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은 그려지지. 그 얘기하고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막 너무 추상적인 시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서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멋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연한 막 너무 컨셉을 짓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앨범 장치가 막 있어서 막 스킷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앨범을 엄청 좋아했던 시기도 있는데 현 시점에선 그게 되게 물려요 나는. 왜냐면 더 이상 좀 지겨워. 좀 베데스하지가 않아.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한국말로 하면 어떤 느낌을 해야 돼? 쌈뽕난 이 정도 표현이 다 쌈뽕나는 뭐 그런 게 너무 없다. 그런 거였고 근데 형은 진짜 뭔가 그런 말이 많은 그 느낌 그게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팟캐스트랑 또 다른 게 내가 좀 걱정인 게 딱 그거야. 팟캐스트를 나도 많이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거를 팟캐스트에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배드싸움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졸라 많이 하니까 저 새끼 말 많네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 목표는 사실 이걸 많이 했는데도 일정 부분의 배드싸움은 유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 얘기는 좀 내가 최대한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성에 대한 얘기. 왜냐면 하면은 그거를 미주알 고주알 하는 순간 좀 마초적으로 안 보일 수 있어. 아무래도 제 연애관은 뭐 이래요 뭐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물론 나는 얌전한 스타일이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떠한 섹시함이나 뭔가 마초적이거나 베데스함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정말 불특정 다수의 그런 이성들이. 근데 내가 여기서 제 연애관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졸라 손해라고 생각해서 팟캐스트에서 사실 여자 얘기, 연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뭐 여자를 만날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정답이고 근데 난 그런 얘기 최대한 안 하는 게 내가 손해 보기 싫어서긴 해요. 근데 이런 멋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화두가 던져진 게 또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본도 없고 뭐 없지만 어쨌든 멋이잖아. 네. 그냥 내가 얼마 전에 그 앨범 나오면서 저기 무슨 인터뷰도 뭐 하나 했었어. 뭐 했어요? 뭐였지? 그 뭐 힙합 LA나 힙합 플레이어 인터뷰는 아니고 어디 매거진에서 하나 하는 거 했었는데 네. 이제 멋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멋은 진짜 말 그대로 스트러글에 있어. 스트러글에 있고 바꿔내는 거.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꿔내는 거에 있거든.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 뭐 힙합 혹은 힙합에 대한 멋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좀 쫄지 않고 뭔 말인지 알지? 네. 아니면 뭐 과감한 네임 드랍이라든지. 네네. 맞잖아. 뭐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중요하죠. 약간 그런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스트러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나의 애티튜드지. 뭔가 좀 바꿔내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사람한테 보여주고. 네. 뭔가 나는 어렸을 때의 그런 음악들, 그런 가사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네. 또 다음 단계의 어떤 것으로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는 그 감흥이 씨발 굉장했거든. 존나 약간 희열을 느낄 정도로 인생을 바꿔내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단 나한테는 제일 큰 멋인 것 같아. 이거를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어떤 지녀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어떤 가사를 잃었어요? 형이 쓴 가사 중에서? 뭐가? 형이 쓴 가사 내용 중에서 어. 이런 가사 내용을 썼는데 어. 그걸 이뤄낸 게 뭐가 있어요? 이뤄낸 것이 아니라 사실 나는 이루고 나서 쓰는 것 같아. 어. 난 이걸 이룰 거야가 아니라 물론 그걸 이룰 거야라는 가사도 많이 쓰지 뭐. 그런 시리즈를 많이 냈으니까 그치 뭐 올라간다 돈을 벌 뭐, 예. 거고 네. 뭐 인지도 올라갈 거고 네네. 뭐 상을 탈 거고. 네. 근데 사실 어떤 도전적인 네. 진취적인 가사를 쓸 때 구체적으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억 7천을 벌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뭔가의 성취가 있단 말이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번에 일어나 리믹스를 내고 뭐 KH에 처음 노미가 됐을 때라든지 네. 뭐 그런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런 것들이 다음 작에서 이제 가사적으로 나오는 거지, 성취들을. 아, 일어나 리믹스 나 어제도 봤는데. 그런 것들은 뭐 비롯해서 아무튼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뤄 나가고 내 목표를 이뤄 나가고 근데 실제로 삶을 바꾸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형이 생각하는 멋은 그거잖아요. 스트러글에서 뭐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냥 망상을 해보는 거예요. 형이 완전 너무 잘 됐어. 거의 뭐 빌보드 래퍼가 됐어. 그랬을 때도 스트러글을 할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또 그 멋 중에서 그것도 좀 멋있거든요. 약간 땀을 흘리지 않는 자의 멋이라는 게 또 있어. 차가운 멋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서도 마초이즘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또. 그렇지. 손 하나 거기도 가고 싶어. 거기까지. 내가 만약에 빌보드 래퍼가 되고 막 빌보드 막 탑 10에 들고 롤링 라우드에 나가고 헤드라이너가 되고 이런 래퍼가 만약에 돼. 그러면 나는 다른 차원의 스트러글을 찾겠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스트러글을 할 거다. 다른 왜냐면 도전. 어떤 스트러글이 있냐면 그 지경까지 간다면 정말 지구상의 음악 산업에서 내가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거의 드레이크 정도 되는 거야. 진짜 뭐 더 이상 이룰 만한 성취가 그래미 다 타고 막 이랬어, 예를 들어서. 비틀즈 제껴 막. 그러면 나는 어린 재능들한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스트러글을 하고 싶지. 내가 그 정도까지 만약 간다면 정말 내가 내 옛날을 생각하는 거지. 나는 너무 실력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음악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근데 기회를 잘 잡지 못하거나 혹은 그 수많은 어떤 스쳐 지나가는 기회들 사이에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지 못한 어린 재능들에게 뭔가 그런 걸 주는 방식의 스트러글이 또 있을 수 있겠지. 뭔가 기회를 주고 뭔가 투자도 해주고 뭔가 파이팅 해보자라고 용기도 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막 샤라웃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막 문화를 위해서 막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되게 충실하는 거지. 스트러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성원이 너 말대로 내가 더 이상 뭐 이룰 게 없을 정도의 음악 산업의 원탑이 진짜 꼭대기가 됐다면 네. 돌려줘야지. 다른 친구들이 이것을 맛보고 또 할 수 있게끔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나는 사실 그 멋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혼자 그냥 말 그대로 뭐 어떻게 하는 게 멋있을까? 그 절대적인 멋이라는 게 나는 있다고 봐요. 뭐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고 실제로 절대적인 게 있고 어느 정도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뭐 오면 이 에피소드 이거 전 에피소드들에서도 말했던 게 기본적으로 뭐 남 앞에 비춰주는데 피부가 썩창이면 안 된다. 나 이게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 앞에 비춰지는 직업인데 뭐 예를 들면 타고나길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뭐 그냥 음식 식이 정도만 해도 뭐 화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야. 저는 화장 안 하거든요. 뭐 어떤 걸 찍어도 거의 안 해요. 당연히 할 이유가 없고 근데 저는 식이는 정도는 해요. 예를 들면 막 너무 기름진 거 안 먹으려고 정도 한다든지 뭐 타고나게 제가 건성이라서 피부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것들 있잖아. 수염은 밀고 온다든지 여기 막
짱구 아빠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나 거지. 오늘 짱구 아빠인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이제 그 각자 캐릭터가 있으니까 나는 좀 그렇지. 얌전한 스타일이니까 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좀 차가운 멋에 대한 것도 실제로 내가 그런 거를 뭔가 심지어 나는 뭐 지금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도 항상 심지어 내가 또래보다 돈 잘 벌었을 때도 아까 말한 그런 걸 내가 일부러 되게 한 번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딱 그거예요. 뭐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말을 난 되게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그게 차가운 멋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난 두 가지 다 잡고 싶은 거야.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당연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20대 때는 제가 형 처음 만났을 때도 뭐 사람들은 금수저로 오해할 정도로 진짜 이미 내 나이에 이룰 수 없는 걸 어느 정도 이뤄놨었잖아. 맞아, 예를 들면 맞아.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지. 공연장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고 그랬지. 씬 내에서도 뭔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심 그거에 대해서 그 내 스트러글에 대한 존중을 받는 것도 좋은데 좀 차가워 보이고 싶은 것도 있어서 맞아. 얼마 벌 거야 이런 액수를 말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난 일부러 안 보였거든요. 그 말을 너무 공감하는 게 이 업계에 이제 일원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젠 씬의 일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많은 동료 아티스트들 또 형 동생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해. 뭐 종종 들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업계에서 좀 이미지 챙겨야 된다. 일원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뭐 짜친다. 그렇지. 혹은, 짜친다는 말 진짜 많이 좀 하지. 짜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렇게 뭐 나 얼마 벌 거고 나 잘 될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래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걸 알고 있지. 왜냐면 이 업계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바닥에 기준이란 게 또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너무 좀 저러면 좀 짜치고 저 사람은 너무 좀 다 저런다. 좀 그러니까. 좀 힙합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라든지 예를 들어 래퍼가 그치. 뭐 저래. 약간 이런. 아니 100억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00억이 목표라고 칩시다. 나는 100억을 벌 거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100억을 벌 거야 말하고 우리는 지금 뭐 홍대에 있지만 홍대에도 부자들 많이 사니까 여기 반경 몇 킬로 내에 100억 부자가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거든요. 100억대 자산가가. 근데 우리는 그걸 아예 무슨 평생의 꿈처럼 말하는 게 물론 100억도 평생의 꿈일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멋있을까 해서 나는 멋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날 멋없게 볼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은 진짜 안 해요. 근데 사실 나는 일단 첫 번째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 동네 반경 얼마에 100억대 자산가가 몇 명 있는지도 사실 중요하잖아. 왜냐면 나는 이 일로 내가 공연을 예를 들어 20분 하고 150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네네. 굉장한 성취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는 그냥 거지였잖아. 뭐 이런 말하기 웃기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형도 나도 어쨌든 집안에서 지원을 받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랩을 그냥 좋아하고 래퍼가 돼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잖아 사실. 네. 어려워 래퍼로 돈을 버는 것까지도. 지금도 왜냐면 어렵죠. 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맞아요. 끝내는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남들이 보기엔 조그마한 성취일지 몰라.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의미를 찾고 그다음에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뭔가 밟은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아이가 연필 깎기로 처음 연필을 깎았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근데 아이는 이런 거죠. 마마 I made it. 그렇게 연필 생각하지. 깎았어. 대단한 일이지. 좆됐다 나. 나 이제 연필 깎는 새끼네. 와 fuck 이런 거지. 나도 신발끈 처음 묶고 엄마한테 자랑했어. 그렇지. 나 신발끈 내가 묶었어. shit.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 사실 과정이 없는 거대한 성공은 사실 없었다고 봐. 대한민국의 성공한 래퍼들의 사실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 와, 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와, 어떻게 저 돈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 근데 그 과정엔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왜냐면 우리는 관심 있게
그 래퍼들의 행보나 이야기나 그런 걸 지켜봐 왔으니까. 근데 좋은 얘기긴 한 게 당연히 작은 성취들이 모여야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치. 근데 그러니까 형 같은 사람이 좀 더 있는 게 좋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요즘 래퍼들한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긴 한 게 예를 들면 그게 나 너무 싫어. 뭐냐면 자기 옛날 메시지를 다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형은 절대 안 그러겠네 그러면. 그렇지. 왜냐면 내가 지울 게 뭐 있니? 나는 사실 항상 일단 첫 번째로 솔직하게 해. 뭐 솔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어도 다 남겨둘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뭐 QM 형 같은 경우에 뭐 초창기에는 진짜 그 형은 꾸준히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형도 버는 돈이 바뀌면서 그게 디테일하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형 초창기 돈의 얘기는 정말 작은 돈을 엄청 크게 말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당시엔 나는 오히려 비판적이었어. 그래서 그 형 앨범 처음 나왔을 때 막 100만 원 이런 노래 나왔을 때 그렇지. 나는 왜냐면 그때도 나는 어쨌든 규모 있는 돈을 그때 오히려 벌었거든요. 맞아. 저도.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까지 과몰입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래퍼랑 그러니까 래퍼랑 비래퍼가 다른 점은 래퍼는 그때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걸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난 이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가 좋은데 그거를 바뀐 것도 인정할 수 있잖아.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화두에 오르잖아요. 뭐 노선을 바꿨네 만에. 근데 바꿀 수도 있어. 근데 다 남겨놓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솔직한 100% 모습이니까. 근데 그거를 지우려고 하거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냥 당연히 새로운 노래를 하고 싶어서 새 앨범 내고 싶고 옛날 노래 하기 싫을 수는 있는데 옛날 노래를 창피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진짜 싫어해. 뮤지션 중에서 유독 힙합이 좀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메시지에 자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 너무 많이 해서 지겨워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옛날에 내 태도나 옛날의 메시지가 부끄러워로 음원을 내리거나 나 그거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러면 일단은 앨범부터 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 그 자기 기록이고 그거에 대해서 떳떳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뭐 과거의 음악이 뭐 사운드적이나 실력적으로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또 뮤지션 입장에서. 그렇지. 뮤지션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이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좀 에바다. 나 그래도 좀 두는 게 멋있지 않나? 뭐 두던 말던 사실 네. 뭐 그것까지는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고. 네네. 일단은 솔직한 게 멋있는 것 같아. 맞아요. 뭔가 그냥 이것까지 안 솔직하게 하면은 사실 이걸 할 이유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지. 이거 그럼 내가 가사 왜 써? 남이 써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잘 쓰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냥 나는 랩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내가 내가 공들여서 밤새 솔직하지 않은 가사를 적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맞아. 그러면 이 노래에 애정을 왜 가져? 내가 솔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항상 나는 그래. 나는 내 인생 그냥 지금 이 순간 뭔가 내가 가진 돈,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의 사실 급이랑 위치는 있다고 봐. 나는 다 있다고 봐요. 맞지. 네. 맞아. 성환이 네 말이 맞아. 쉽게 말해서 회사로 치면은 그 어떤 뭐니? 그 뭐 부장, 차장. 나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직업이 귀천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너 의사 할래? 창녀 할래? 파씨. 나 의사하지. 나도 의사 할래.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세상 모든 관계가 포지셔닝이 있다고 생각해. 어떤 관계든 이성이든 뭐 일하는 관계든 친구 관계든 다 포지셔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잠깐 세자면. 오케이. 하여튼 아무튼 네. 그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거. 이 음악 안에서만큼은 말이지. 뭐 급이 좀 떨어져서 족같다도 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내가 급을 올려서 자랑스럽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당연하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사를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만들 때만큼은 심장을 따르고 존나 웃긴 말이지만 아니 저는 그 말 좋아해요. 심장 따르고 뭔가 내 생각을 솔직하게 적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족 같은 걸 족 같다고 말하는 그 요즘에 이제 힙합에서 다시
야 좀 이렇게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잖아. 족 같으면 족 같다고 말하자. 좀 그렇게 돼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도 일치하는 거지. 뭔가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하자. 근데 이제 나는 내가 너무 돈 없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더 많은 돈을 벌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래퍼들이 존나 저 새끼 없어 보이네. 혹은 기초해줘 왜 이렇게 짜치게 하죠 이 가사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나한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이거는 중요한 신기하다. 건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가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랑 나하고 비슷한 새끼들이 있을 거야. 그건 랩을 하지 않는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거든. 네네. 난 걔네한테 뭔가 내가 줄 수 있다면 좋겠어. 진짜 솔직하게. 뭔가 씨발 야 할 수 있지 않냐? 뭐 걔가 공부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다 뭐 운동 선수라서 존나 뭐 이번에 선발전에 들어야 하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에게 내 뭔가를 전해주고 싶지.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난 제일 커. 뭐 그걸 멋있게 봐주면 고맙고 나도 그걸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 나를 그렇게 그걸 멋 없다고 생각하면 뭐 씨발 그거는 뭐 생각하는 사람 자유 아니겠어? 이거는 좀 스타일이 나랑 다르긴 한 게 나는 그러니까 남 눈치를 보는 건 아닌데 나는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좀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게 재밌어.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 뭐 사랑받고 싶어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 뭐 딴 얘기 많이 해도 되니까 이 얘기는 예를 들면은 내가 최근에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우리 막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녀보고 했으니까 뭐 아직은 젊은 남자고 뭐 이성에 뭐 아예 관심이 없진 않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여자도 만나고 싶고 막 이런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예 얌전한 스타일 있잖아요. 뭐 여자에 아예 관심 없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저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런 플레이보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 뭐 되게 과거에 뭐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일 수 있다 저런 애는. 근데 예를 들면 난 아니거든요. 그냥 재밌게 놀고 싶은 거지. 그럴 때는 재밌게 놀고 Have some fun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have some 하는 fun은 거지. 좀 그냥 소소한 추억 우리끼리 소추. 얘기했어. 소소한 추억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오히려 좋은 건데 근데 뭔가 과거에 엮여가지고 이 사람은 과거에 뭐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난 되게 마음에 안 들었고 막 엮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싫었고 좀 더 미래진취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냥 이거는 이제 또 여담으로 오케이. 네,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형 앨범이나 뭐 그래도 최근에 앨범이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앨범이 나왔으니까 근데 형은 어쨌든 제가 아까 말했던 너무 컨셉적인 그런 앨범을 뭐 만들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뭐 앨범 시리즈도 프로듀서 이름으로 그렇지. 뭔가 하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뭐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였죠, 좀. 그래서 뭔가 어떤 이야기들을 뭐 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곡별로 이렇게 하지 뭐 서사를 그렇지.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도 뭐 형이 좀 소개하고 싶은 앨범의 요소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사실 서사를 담진 않았으나 항상 앨범을 만들 때 왜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에 있어야 되고는 난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서사가 없더라도 네네. 앨범에는 흐름이란 게 있잖아. 사실 그렇게 그런 거를 안 따질 거라면 그냥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난 냈을 거야. 그냥 내가 만든 플레이리스트다. 네네. 근데 사실 앨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서대로 들었으면 좋고 왜냐면 사운드적인 것도 생각을 또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 넘어가야 하는지 네. 그런 게 있고 사실 이번에 프레디 카소 이즈 마이 프로듀서는 댓글 한 줄에서 작업이 시작됐는데 네네. 그 내가 스머글러스 이즈 마이 프로듀서를 내고 나서 네. 그 카페 테이프 컴필레이션이 나왔어. 음. 그 재승이가 하는 그 앨범 나왔잖아. 네네. 근데 거기에 로또라는 내가 옛날에 작업한 트랙이 실렸다고 말이지. 네네. 근데 그 반응들 중에 네. 키슈에즈 오토튠 없는 게 낫는데? 약간 요런 댓글을 내가 하나 본 거지. 네네. 졸라 웃긴 게 그거에 꽂혀서 내가 이 앨범을 완성한 거야. 왜냐면은 뭔가 좀 긁힌 거지 내가. 뭔 말인지 알지? 네. 그 댓글에 내가 긁혔어 삭. 오호. 그래서 그래? 그럼 씨발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따다다다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을 한 거지. 프레디 카소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반, 2달 뭐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오, 진짜 완전 금방 작업했구나. 나는 사실 금방 해. 그러네. 금방 해. 진짜 금방 하고. 내 정규 1집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금방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게 옛날에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하다 보니까 좀 늘었나? 그런 나도 언젠가는 이 창작의 셈이 마르려나? 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 남들이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일단 떠나서.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내가 좋은 게 첫째잖아. 네네. 근데 나는 내가 좋은 결과물이 되게 빠르게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한 1, 2년 전엔. 네. 나 이러다가 이게 말르면은 좆되나? 네네. 나 음악 그땐 접어야 되나? 근데 난 이제 솔직히 지금은 그런 생각해. 나 이거 말을 일 없겠구나. 그냥 이건 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전지전능하신 무언가가 있다면 네. 나한테 주신 재능이구나. 네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사실 뭐 Is My Producer 시리즈는 딱히 설명할 건 없어. 성원이 너 말대로 무슨 대단한 서사가 있다거나 뭐 엄청나게 숨겨놓은 장치가 있다거나 그런 앨범은 아니야. 네네. 그냥 힙합 음악이고 그냥 즐겨 가사적이나 이런 사운드 같은 것들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 프로듀서를 만나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었다 라는 게 그 앨범의 재미지 뭐. 근데 최근에 뭐는 이제 이런 거 좀 덜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즈 마이 프로듀서 같은 거 덜 하고 싶다기보다는 사실 이번 앨범을 내고 나서 좀 한 며칠 지쳤었어. 왜냐면 그러니까 그 넷날인가 우리 만났었잖아요. 네. 넷날인가 낸 다음 날에 갔는데 좀 지쳤어. 왜냐면 지쳤었어. 왜냐면 그 내가 정말 좋은 앨범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네네. 취향 차이는 취존 언제나 취존이지. 네네. 언제나 나는 누구보다 많이 취존하는 스타일이거든. 네. 최대한 이해하려 해. 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앨범이 받아야 할 정당한 평가라든지 네네. 아니면 금액적인 거라든지 네. 그런 걸 여전히 못 받았다고 생각했거든. 네네. 아니 심지어 웃긴 건 이번 프레디 카소 Is My Producer 앨범이 반응이 되게 좋은 편이야. 내 커리어에 통틀어서도. 그렇죠. 반응 좋았던 것 같은데. 반응 좋아. 그럼에도 난 만족이 안 되지. 왜냐면 나는 막 냈을 때 이런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 막 우와 막 좆됐다 앨범 씨발 약간.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뭐 일단 뭐 애초에 뭐 시장이 축소된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 뭐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부응하지 내 기대에 만족할 만큼의 반응이 없다 보니 네네. 사실 좀 지치긴 했었어. 네. 그랬는데 괜찮아 지금은. 또 괜찮고. 네. 프레디 카소 Is My Producer를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있다고 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있잖아. 이제는 네네. 뭐 엔지니어라든지 네. 프로듀서의 편곡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내 손을 약간 살짝 이제 떠나고 네. 한마디로 앨범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지.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앨범을 시작했거든 이미.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좀 정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좀 Is My Producer도 있고 정규도 있고 뭐 있어. 그래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좋은 비트들을 받고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호감 스택이 더 쌓이겠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중이야. 아직 사실 정답을 내리진 못했어. 근데 음악은 계속 나오니까 작업은 하지만 이제 난 이제 그래. 내가 낳은 새끼들 낭비하듯 내고 싶진 않아. 이제는. 네네. 그리고 내가 내던 방식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나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네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나? 네. 싶은 순간이 이제는 왔고. 네. 근데 그게 뭐 클리어하게 결정이나 뭔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판단은 서지 않았어. 근데 네네. 지친 건 금방 회복했어.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뭐 네네. 누구나
실망을 하고 인생에서 뭘 하든 네. 실망을 하고 실수를 하고 뭐 넘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터느냐인 것 같거든. 만약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수도 있는데 존나 아파. 네네. 누워가지고 반나절 동안 와 씨발 왜 이래 족같네 이러면서 누워서 하늘 보면서 네. 안해 씨발 이러고 있는 거보다 네네. 존나 아프다 모래 털고 한 5분 만에 일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위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씨발 어디 있어? 나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뭐 실패 실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씨발 뭐 AI야? 뭐 1 더하기 1 하면 2 나오는 것처럼 기계적인 거잖아.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네. 신도 아니고. 그래서 얼른 털었고 사실 좋은 면만 보려고 정말 애쓰고 있어. 좋은 면도 사실 많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워낙에 내가 기대를 또 씨발 많이 하다 보니까 기대가 뭐 금전적인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1차적으로는 사실 그 반응이었지. 그냥 딱 반응. 반응. 내가 느낄 수 있는 반응들. 근데 반응이 존나 많았어, 씨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거의 뭐 많이 나오긴 했죠. 그렇지. 왜냐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채널이 사실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뭐 생각이 많지 지금. 많은 상태고 뭐 아직 정리는 안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또 금방 또 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성원아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지. 아직 안 된 거구나. 작업은 계속 하는데. 하고는 있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사실 한두 달이면 만든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것들을 어떻게 잘 릴리즈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지. 원래는 그거를 생각을 잘 안 했지. 안 했었지. 근데 이제 하게 됐지. 그러니까 왜냐면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이게 그런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생각하는 건 멍청한 행동이다. 뭐 이런 말을 내가 어디서 봤거든. 네네.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 똑같은 발매 방식과 그러니까 음악은 항상 좋지. 난 씨발 솔직히 말해서 내 음악 안 좋은 적 없었어. 취향 갈릴 수 있어도. 네네. 내가 구린 음악을 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다 생각하는데. 네네. 있을 수는 있겠지. 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발매 방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말이야. 내가 나를 셀즈하는 방법이 계속 똑같다면 나는 계속 똑같지 않을까? 뭔가 그러니까 이거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잖아. 네네. 그런 것처럼 나는 리스크를 걸어봤는가? 네. 뭔가 나는 나를 정말 벼랑 끝에 올려놔 봤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되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성원이 너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여기 먼저 도착했잖아. 네네. 여기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호감 스택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있을 거라고도 봐서 그러니까 형이 모르게 쌓여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좀 덜 받아서 쭉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한두 달만 해도 만들어낼 정도로 창작의 셈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으니까 계속 노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될 수 있지 않나. 나는 왜냐면 래퍼들은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 있잖아. 다음 앨범을 내야 될 시기를 놓쳐서 맞아. 약간 여기서 하입이 없어진 사람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형은 그럴 일이 아예 없고 이미 너무 많이 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형한테 안 해준 게 오히려 좀 신기한데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사실 글쎄 모르겠어. 난 근데 뭐 일단 성환이 너가 말해줘서 고맙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이것을 내 이 템포를 그러니까 릴리즈 템포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조금 전략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봐도 될지는 그러니까 음악이 안 나오면 난 그거야말로 진짜 좆된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일단 그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선 보여야 하나. 와 근데 아직 지금도 또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앨범이 몇 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근데 사실 뭐 그래 뭐 할 말도 많고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나고 뭐 그래 나는 음악을 만드는 게 내 직업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쉽게 말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팟캐스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라디오에 나갈 수도 있고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뭐 많잖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음악을 잘 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 맞죠. 그리고 내가 어디 예능 나가가지고 똥꼬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나는 예능에 나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능에 나갔다. 네. 그럼 똥꼬쇼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 그게 프로라 생각하거든 나는. 아 맞죠. 예능 야 대놓고 웃기라고 나가 있는 자리에 내가 오케이 하고 나가서 씨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씨발 이러고 있으면 래퍼들이 예능 나가서 어느 정도 그 좀 웃기게 소비되는 거를 막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도. 나는 뭐 유머러스한 자리에서는 유머러스할 돈 받고 나간 건데 막 너무 우습게 나가면 그렇지. 당연히 기분 막 나쁘지. 형씨 울레레레 막 이런 이러면 화가 나지 나도. 그냥 뭐 말주변 좋고 뭔가 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곧 예능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 하면서도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일이 탄탄하면 네. 문제될 거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야기가 길었지만 네. 나는 음악가라 음악을 만드는 거지. 네. 랩을 하는 사람이니까 랩을 계속 쓰고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계속 만들어서 내는 거지. 근데 다행히 그것들이 어떤 내가 겁이 없는 걸 수도 있어. 뭔가 사람들한테 내 것을 네. 선보이고 평가받는 거에 대한 겁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고도 난 생각해. 네네. 그냥 뭐 지금 좋으면 내는 거지. 난 이게 되게 크거든. 네. 막 씨발 이거를 어디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고민하는 타입이라기보단 네네. 와 나 지금 존나 좋다. 와 나 지금 이거 마음에 든다. 네. 들려줘야지. 네. 약간 이게 존나 크거든. 네네. 내가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만 나는 A&R이 없잖아. 네네.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래퍼들이 그런 A&R이 엄청나게 필요한가 싶기도 한 게 본인의 작업물을 기획하고 본인 커리어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거에서의 어드바이스 줄 수 있는데. 난 오히려 그쪽이지.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실 똑같은 컨텐츠고 똑같은 좋은 음악이면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목도가 생기는 게 좋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까지 이제는 신경을 쓰고 싶다는 거지. 근데 사실 뭐 저도 A&R 일을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뭔가 기존에 없던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A&R 그런 걸 수행할 수 있는 A&R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래퍼로는 래퍼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래퍼가 소비되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뭐 그냥 연예인이 돈을 버는 방법 자체도 한정적이니까. 맞아.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음악은 계속 만들고 있다. 뭐 요즘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 날 6월 13일에 나온 프레디 카소 이스 마이 프로즈는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어쩜 그 창작의 셈이 마르지 않은 김에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형 같은 사람을 많이 못 봐서 신기하고 오히려 그게 오히려 진짜 그 비결이 궁금할 정도예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어때요? 형은 좀 루틴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예 작업실을 출근하듯이 해요? 전혀 아니고. 네. 그래도 일주일에 뭐 몇 번은 가요? 그렇지. 왜냐면은 집이랑 작업실이 일단 되게 가까워. 근데 나는 작업을 작업실에서만 하지도 않아. 나는 길에서도 하고 이동 중에도 하고. 그러니까 막 엄청 집중력을 요해서 뭐 출근을 해서 이렇게 하는 타입은 아니고. 맞아. 네. 왜냐면은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순간 집중력도 괜찮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일단 뭔가를 팍 몰입해서 뭔가 멜로디가 떠오르거나 예를 들어서 막 주제가 떠오르거나 이럴 때 되게 뭔가 좀 눈치를 안 본다 그래야 되나? 네네. 빠바바박 해서 녹음해놓고 핸드폰에라도.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을 계속 해놓거든. 메모, 뭐 가사 메모라든지 아니면 멜로디 녹음이라든지 비트가 없어도 뭔가 떠오르면 그냥 주저리 해놓는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취합해서 작업실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녹음실에 그냥 그 본 녹음을 하는 녹음실에 바로 가서 마이크 켜놓고 비트 틀어놓고 그냥 프리스타일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작업 방식이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나의 비결이라면 또 비결이겠고. 네네. 그렇지. 그게 좀 더 비결일 수는 있겠다. 왜냐면 뭐 랩이 아닌 경우에 좀 글을 쓴다 이러면 뭔가 작업실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막 스티븐 킹, 뭐 무라카미 하루키 막 이런 유명한 작가들은 그 다작의 비결로 그 출퇴근을 말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딱 작업실을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근데 그렇지. 집이면 안 돼. 그렇지. 집 안에 있는 방은 아니고 맞아. 작업실을 따로 잡고 거기에 이제 출근을 한다. 아예 루틴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작의 비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형도 혹시 그런가 싶었는데 그냥 아직 되게 그러면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형 마음속 깊숙이에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는 거네. 아 이거는. 맞아 성원아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인 거야. 그게 진짜 형한테는. 정답이야. 너무 재밌고 아직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나는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네. 꿈나무들이 있다면 네네. 이게 재미있는지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음악을 하려면 무조건. 맞아요. 저도 왜냐면 동의합니다. 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되게 미워지는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젖 같은 쌍놈이 되는 거지. 이 음악이란 게 네네. 존나 밉고 싫고 씨발 그러다가 정신이 아파지고 네. 너무 많잖아.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네. 나도 한번 겪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던 말던 내가 이 행위가 너무 재밌다. 진짜 미치겠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만들어서 좋은 게 나오면 막 그날 하루 씨발 로또 맞은 것처럼 네. 존나 발걸음 개가겹고 행복하고 술 먹고 뒤지고 싶고 약간 네네. 그 정도로 이걸 재미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결국에 또 잘 되는 것 같아. 네. 계속 재밌어야 돼. 근데 나는 여전히 너무 재밌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작의 어떤 비결이라고 다작의 생각이 비결이 막 여기저기서 해서도 아니고 그 재미이긴 하네요. 형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덧붙이자면 나는 앨범을 낼 때마다 상처를 받는 아티스트잖아.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앨범 낼 때마다 네.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계속 받지만 네. 내가 그래도 다작하고 그래도 이 일을 여전히 사랑하는 건 결국 재미야. 존나 재밌어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형은 뭐 예를 들면 공연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이 만드는 작업이 재밌어요? 공연하고 돈 받는 거 너무 재밌지. 그런데 네. 만드는 재미가 그걸 언제나 이기는 것 같아. 오, 이게 큰 것 같네요. 그러면. 맞아. 왜냐면 사실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더 좋고 좋은 사람이 난 더 많을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는. 나는 항상 그게 존나 재밌어. 앨범을 구상하고 트랙들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런 앨범 왁구를 짜면서 이 트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여기에는 이렇게 만들고 작업이 되면 여기에 어떤 피처링 아티스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고 트랙 리스트를 따다다닥 하고 네. 그 트랙 리스트가 완성이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의 모든 과정. 야 봐라 나는 네. 호프갱 싱글 말고는 싱글이 없어. 하나도 없다. 난 싱글 없는 래퍼야. 그래서 가오가이가 맨날 존나 놀려. 신기하다. 그것도. 너 존나 페이기네. 싱글 하나 없는 래퍼네. 나한테 이지랄하거든. 앨범만 많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진짜 싱글이 없어. 싱글이 없는 거 진짜 신기하다. 요즘 싱글 하나씩은 진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생존 신고용으로라도 내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그럴 필요가 없지. 이 창작의 셈이 진짜 마르지 않는 건 재미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보다 이게 창작의 재미. 이거 어떻게 보면 형이 진짜 예술가네요. 그 예술가 하면은 좀 갖춰야 될 면모가 창작의 이제 재미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존나 계속 재밌고 그렇지. 그리고 다작, 허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나는 쿤디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생각 중이었었어. 같은 아직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다작맨들끼리 쿤디도 정말 그 다작 앨범 자주 내는 걸로 또 한 달까리 했었잖아. 한 재작년쯤에 6개인가 7개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냈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쿤디랑 나랑 술을 많이 먹었지만 내가 이 방면에서 쿤디에게 직접적인 어떤 너 어떻게 생각해 쿤디야 뭐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어. 그냥 웃긴 술자리만 계속 했었지. 네네. 그래서 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쿤디를 좀 찾아가서 야 어떻게 생각하니? 나한테 조언을 혹시 줄 수 있는 게 있니? 뭐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싶고. 나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쿤디한테. 네네. 그래서 한번 또 찾아가려고 했었지. 곧 연락을 할 예정이야. 왜 이런 대화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뭐 항상 술 먹고 놀다 보니까 노는 얘기를 항상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 팟캐스트 연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화를 만드는 장을 좀 연 거고.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친구들하고 오히려 그리고 형하고도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도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오늘 그 창작에 있어서는 확실히 재미가 중요하고. 그래서 진짜 그 비중도 중요하구나. 우리 꿈나무들 정말 정말 재밌는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보통. 근데 왜냐면 음악을 사실 시작하는 계기는 창작의 재미는 아니에요. 우리 다 뭐 동아리 같은 거 맞아. 하면서 뭐 랩 한번 해보고 맞아. 무대 위에 올라가고 맞아. 학교 축제에서 무대 해보고 이러면서 여기에 꿈을 갖게 되는데. 사실 나도 이게 재밌어서 시작하진 않았지. 나는 그냥 나는 무브먼트 키드였기 때문에. 저도 난 다이나믹 듀오 형들처럼 되고 싶었어. 그게 내 전부야. 아하. 난 다이나믹 듀오 형들처럼 되고 싶다. 난 드렁큰 타이거처럼 되고 싶다. 네. 타이거 JK 형님처럼 그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그 수많은 관중들을 일으킨 다음에 그러니까 Tigers in the presence of bomb bomb 그게 목표지. 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네. 저렇게 되고 싶다로 시작했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네. 내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 그렇죠. 정말로. 네. 어쨌든 무슨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이거를 시작해서 내가 가사를 쓰고 랩을 하고 녹음하고 하는 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순간은 온다 마련이지. 네네.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네네. 내가 이걸 진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난 재미다. 재미있게 해야 된다. 네네. 내가 존나 재미있어야 된다 이게. 네. 그 말이야. 화이팅들 했으면 좋겠어. 이런 또 얘기까지. 이걸 좀 래퍼 지망생들이 볼라나 이 컨텐츠를 좀 봤으면 꼭 그 누군가가 생각을 힙합엘레 좀 날라 주십시오.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라도. 왜냐면 정말 무한 경쟁 중에서도 무한 경쟁이고 이 씬의 장벽이 낮아졌다 하지만 아직 굉장히 높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실력적이든 아니면 뭐 어울리는 거든 뭐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음악 자체를 음악 만드는 일을 사랑해야만 그 모든 풍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시작은 스포트라이트로 했어도 어쨌든 창작에 재미 못 붙이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지. 형 얘기는? 그렇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뭔가 직접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장르인 것 같고. 맞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뭐 기본적으로 제가 형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거의 다 했고요. 우리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는 건 아니죠. 일하러 가는 건데. 대전에 또 일하러 가지. 이런 거 하면서도 이게 형이랑 친해져서 좋고 뭐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번에 저 최근에 뭐 힘든 걸 이렇게 고백하고도 연락이 이제 몇 분 왔죠. 그 중에서 형도 있었고. 그렇지. 내가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제 다양한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일찍부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오래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친구도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조금 나랑 캔드릭스 정도면 그렇게 친한 거 아닐 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사실 형이랑 한솔이 형 정도면 가오가이 형 정도면 진짜 친하거든요. 왜냐하면 씬에서 몇 안 되게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치. 보통 다 뭐 캔드릭스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단 내가 되게 가깝게 생각하고 최근에 또 그렇게 되게 형은 좀 장문으로 보냈거든요. 위로의 맞아. 메시지를. 좀 길게 보냈지. 그거를 받고 많이 힘이 돼가지고 공개적으로도 고맙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었고. 그래. 그 뭐 사실 뭐 그 카톡에도 적어놨지만은.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마음이 아팠어. 그거 보면서. 네네. 야, 뭐 막말로 누구가 잘 나랑 모르는 사람이 네네. 열과성을 다해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뭐 잘 안 됐대. 그럼 그것도 안타까운 마당에. 네네.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네.
같이 일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네네. 뭐 많은 걸 공유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네.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얘기를 본인이 읊조리고 있는데 네. 속이 어떻게 안 상하니? 나는 그냥 뭐 속이 상했고 음. 그거를 우연찮게 발견하고 내가 킨 순간 내가 말했잖아. 그 앉은 자리에서 네, 다 봤다고. 좀 한 30분 됐었나 그걸? 한 15분 정도 됐던 15분 것 20분 같은데. 뭐 다 네. 봤어. 안 건너뛰고. 와 근데 일단은 대단한 이 고생했다라는 말을 무조건 해주고 싶었어. 네네. 수고했고 네.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켜가지고 네. 뭔가 마음을 전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가 이 어떤 뭐 좁게 보면은 블루프린트라는 네. 업장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크게 보면은 어떤 네. 뭐라 그럴까 좀 너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너의 삶을 대하는 네 태도를 좀 볼 수 있어서 좀 그게 멋있었거든. 네. 얼마나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진심으로 네. 대하고 사는구나.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난 무조건. 인생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건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 나도 되게 내 인생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너가 그런 친구여서 내가 사람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네. 내가 성원이라는 친구를 되게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이라든지 네. 그런 게 틀리지 않았구나를 나는 근데 그때 좀 확인했던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다시 일어나서 잘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내 진심을 좀 전한 거지. 뭔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줬다는 걸 이 미담을 그냥 좀 공개적으로 그래.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뭐, 고마우니까. 야야 뭐 금액적인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그래도 그러니까 막 연락이 뭐 많이는 왔죠. 많이는 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꼽고 싶은 연락이었습니다. 특히나 다들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들 감사하고 그래서 더더욱 또 내 나름대로 그래. 원래도 뭐 형들을 내가 워낙 좋아하지만 더 좀 친밀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 파이팅 해야지 뭐. 우리 뭐 그래. 하여튼 나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뭐 그런 창작에 대한 얘기나 뭐 멋에 대한 얘기나 너무 이런 재미없는 거 아니었어 이거? 지금 아니요, 재밌냐 아니요. 이거?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너무 예능적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각자 생각 공유하는 거니까. 안 웃겨도 되지. 이렇게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이거 보는 분들은. 그래. 그래서 오케이. 나와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시면 저기 가을에 넘어와 그쵸. 하니까 재밌는 거는 걸로 오시면 그쪽에서 됩니다. 거 예. 유튜브 그 편집 있잖아요. 뿅뿅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지. 거기 그런 걸로 재밌거든요. 오시고. 그리고 그건 이제 볼륨도 딱 적당하니까 이건 좀 그렇지. 길잖아요. 그렇지. 1시간 이게 넘게 찍는 거 말고 그렇지. 그런 데서 즐겨주시고 짧고 또 웃긴 거 원하시면 글로 오시고. 자기 전에 틀어놓을 때는 꼭 이 와이어탭 이용하시면 좋다 이거. 좋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야? 와이어탭 그게 이제 와이어탭. 도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하고 그거를 그냥 들어주시는 분들이 틀어놓고 좀 들었으면 오케이. 이런 문화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좋다. 앞으로도. 네. 어쨌든 여기서 나도 좀 진솔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좀 좋아요. 많이들 들어줬으면 좋겠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또 어차피 내일 모레 또 만나요. 네. 일하러 가야 되니까 뭐.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